이번 영상에서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세부 알고리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논문에 언급된 오버뷰 그림이고요. 그리고 특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SFM 포인트를 입력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건 포인트 클라우드에 해당합니다. 기존 럴프 데이터셋을 만들 때 각 이미지에 대한 카메라 포즈를 획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콜맵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었었는데요. 이게 스트럭처럴 플롯 모션 알고리즘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SFM 알고리즘은 이미지를 입력으로 각 이미지에 대한 카메라 포즈와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가우시안의 초기 민 값이 되고 다른 변수들은 이메일 값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에서 초기화됩니다. 3D 가우시안을 이루고 있는 변수는 3D 가우시안 포지션, 오파시티, 코베리언스, 그리고 스페리컬 하모닉 코에피션트이고요. 이 값들이 익스플리시트하게 설계되어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와 비교해서 최적화하게 됩니다. 카메라 포즈에 해당하는 이미지 플레인으로 3D 가우시안들을 프로젝션하게 되고 미분 가능한 타일 기반 레스터라이저를 통해 이미지로 렌더링합니다. 여기서 레스터라이제이션은 쿠다 기반의 패러렐 연산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시퀀스는 뒷장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생소한 개념이라 수도코를 통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빨간색 부분은 초기화 부분이고요. 포지션, 코베리언스, 칼라, 오파시티가 초기화됩니다. 이터레이션 폴문 안에 있는 파란색 부분은 오버뷰에서 위쪽 부분, 초록색은 아래쪽 부분입니다. 렌더링한 이미지와 정답 이미지와의 차이를 그레디언트로 뒷단계로 전달하고 파란색 부분은 가우시안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변수를 옵티마이즈 하게 됩니다. 초록색 부분은 특정 이터레이션마다 수행되는 부분이고요. 가우시안을 리무브, 스플릿, 그리고 클론 하면서 개수를 변화시키고 큰 구조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그레디언트 값을 기반으로 가우시안을 변경하게 됩니다. 수도코드상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지만 여기선 가우시안을 어떻게 설계하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가우시안의 미는 타원의 중심점으로서 SFM으로 만든 포인트 클라우드로 초기화됩니다. S는 가우시안의 코베리언스고요. 일반적으로 코베리언스는 시메트릭 매트릭인 대칭 행렬 형태로 정의되고 일반적으로 입력값과 평균값을 뺀 차이만큼을 트랜스포즈로 곱해주면서 대칭 행렬을 만들게 됩니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이 트랜스포즈 값이 곱해지는 수식으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수도코드에선 코베리언스가 기호 S였지만 수식에는 시그마로 되어 있고요. 시그마는 로테이션 매트리스인 R과 스케일 매트리스인 S로 구성됩니다. R은 가우시안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에 대한 팩트입니다. 3x3 행렬로 구성된 로테이션 매트리스지만 쿼터니언 표기법으로 하게 될 경우 4개의 변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을 통해 쿼터니언 값이 최적화되어지며 쿼터니언 값은 3x3 로테이션 매트리스로 변환되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식상 기호 S는 가우시안의 크기를 결정하는 팩터입니다. 3개의 벡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클론되어 3x3 매트리스로 만들어집니다. 이 매트리스들이 곱셈 연산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변환하는지 2D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리스 기본 개념을 갖고 왔습니다. 크기가 1인 사각형이 존재한다면 스케일 매트리스가 곱해질 경우 가로, 세로가 커지고 그리고 로테이션 매트리스가 곱해지면 사각형이 회전하게 됩니다. C는 가우시안의 컬러로 스피리컬 하모닉 함수로 표현됩니다.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는 가우시안의 알파, 투명도에 해당되고요. 단일 실수값으로 되어 있고 단일 실수값이 최적화되게 됩니다.
스페리컬 하모닉 함수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논문상에선 SH로 간단하게 표기되어 있고요. 구면좌표계로 컬러를 표현하는 함수입니다. XY 평면에서의 앵글을 폴라 앵글이라고, XY 평면과 G축 간의 앵글을 앵지미처 앵글이라고 합니다. R은 반지름인데 여기선 1로 고정되고 사용되지 않습니다. L과 M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Y 함수는 카메라 포즈로 입력값이 되고 오른쪽 수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L은 정수 단위로 증가하고 M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각 L과 M의 값을 넣으면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구면좌표계 함수가 정의가 되는데요.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면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이라고 합니다. 각 고면 표면의 값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컬러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앵글 변화에 따른 수치를 HSV 색공간에 매칭하여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L이 증가할수록 하이 프리퀀시 피처를 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각 구는 컬러 팔레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수식은 여러 형태의 팔레트 각각에 K라는 가중치를 주어 weighted sum 하면서 최종 컬러를 계산하게 되는 수식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시그마에서 L에 대해 서메이션하고 두 번째 시그마에서는 M에 대해 서메이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뷰 디렉션 값이 입력값이고 출력값이 컬러이고 정답 컬러와 비교해서 옵티마이즈 되는 패러미터인 K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을 보겠습니다. 샘플 트레이닝 뷰는 간단하게 정답 이미지와 카메라 포즈인 뷰 디렉션을 입력으로 받는 부분이고, 레스트라이저는 뷰 디렉션에 따라 민, 코베리언스, 컬러, 오파시티로 모델링된 가우시안을 이미지로 렌더링하게 됩니다. 로스에서는 렌더링한 이미지와 정답 이미지 간의 차이를 L1 로스와 DSSIM 로스로 계산하고요. 아담에서는 가우시안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변수를 아담 옵티마이저를 통해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머신러닝 학습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레스터라이저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타일 베이스드 레스터라이저라고 부르고 있고요. 수도 코드 기반으로 서술되어 있는 키워드를 옮겨왔습니다. 첫 번째로 컬링 가우시안은 카메라의 프로스트럼을 벗어나는 영역에 대해서 가우시안을 제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카메라 FOV를 벗어나는 영역에 대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스크린 스페이스 가우시안은 3D 가우시안을 카메라 위치에서 1만큼 떨어진 2D 이미지 플레인으로 프로젝션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프로젝션은 월드 좌표기에서 카메라 좌표기로 변환하고, 여기 W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카메라 좌표기에서 이미지 좌표기로 변환되는데, 카메라 좌표기에서 이미지 좌표기로 변환은 비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극소 영역에서 선형 변환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 자코비안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칭 행위를 만들기 위해서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D 가우시안이 2D 가우시안으로 프로젝션 되는 수식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크레이트 타일즈에선 스크린을 16x16픽셀 타일로 나눠줍니다. 명렬 처리를 위해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Duplicate with Key에서는 타일마다 각 가우시안의 키를 생성합니다. Duplicate라고 되어 있는
있는 이유는 가우시안이 여러 타일에 걸쳐 있으면 걸쳐 있는 개수만큼 복제되기 때문입니다. 키 앞에 32bt는 카메라 포즈를 기준으로 뎁스 값을 넣어주게 되고 키 뒤 32bt는 타일 번호를 넣어주게 됩니다. Sorted by Keys에서는 각 타일마다 가우시안 리스트를 구성해주고 getTileRange에서는 가우시안 리스트를 보줍니다. 이 부분은 백렬 처리에 있어서 데이터를 로딩하고 쉐어링하는데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forward에서 사용했던 가우시안 리스트들을 backwar드에서 빠른 속도로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블렌딩 인 아더에서는 아까 만든 키 값으로 기수 정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깊이별로 타일별로 정렬이 되어지고 뎁스가 가까워진 대로 칼라 값과 알파 값을 accumulate 하면서 이미지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때 픽셀의 알파 값의 세츄레이션이 일정 트레시홀드를 넘게 된다면 멈춰주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백월드 프로세스에서는 가우시안의 오퍼시티 비율에 따라서 그레디언트가 전달되게 됩니다. 여기선 오버뷰에서 어댑티브 컨트롤 오브 가우시안이라고 표시된 부분이고요. 논문에서 densification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건문이 붙는데요. 이제 100이터레이션마다 한 번씩 실행하게 됩니다. 리무브 가우시안에서는 알파 값이 특정 트레시홀드보다 0.005보다 작을 경우 가우시안을 제거해 줍니다. 가우시안 개수를 줄이면서 정리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뒷부분에서는 가우시안을 증가시켜 주게 됩니다. 각 가우시안마다 그레디언트가 전달된다고 했었는데요. 그 그레디언트 크기를 보고 포지션 트레시홀드가 0.0002보다 크면 가우시안이 씬을 제대로 모델링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가우시안을 스플릿하거나 클론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지표인 스케일 트레시홀드가 존재하는데요. 해당 가우시안의 스케일이 특정 스케일 트레시홀드보다 크면 가우시안을 스플릿하고 작으면 가우시안을 클론하게 됩니다. 스플릿 가우시안에서는 커다란 하나의 가우시안을 1.6으로 나눠준 크기 두 개의 가우시안으로 이제 만들게 되며 나누기 전에 가우시안 자체가 확률 분포 함수이기 때문에 해당 확률 분포 함수에서 임의의 좌표를 샘플링하여 두 개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부 위치는 앞선 파란색 영역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클론 가우시안에서는 가우시안을 카피하고 포지셔널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위치시킵니다. 위 그림에서 검정색은 가정의 정답 쉐이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델링된 가우시안이 오버 리컨스트럭션 되었을 경우에 두 개로 스플릿되고 반대로 언더 리컨스트럭션 되었을 때 클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코드에는 없지만 중요한 개념이 추가되게 되는데요. 3000 이터레이션마다 모든 가우시안의 알파 값을 0으로 초기화해 주게 됩니다. 리무브, 스플릿, 클론과 같이 설계하면 가우시안의 개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이 증가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퀄리티 관점에서는 플로터를 제거해주고 중복된 가우시안을 제거해주게 됩니다. 기존의 넬프 계열 논문에서 카메라와 가까운 영역들은 적은 횟수로 관측되기 때문에 플러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플러터들을 이 과정에서 제거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밸류에이션 부분은 이전 인트로덕션 영상에서 언급된 것으로 설명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만 언급드리겠습니다. 플로넥스는 뉴럴 네트워크 없이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레디언스 필드를 생성한 최초의 모델인데요.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되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학습 속도 관점에서는 최고 성능인 인스턴트 NGP 그리고 퀄리티 관점에서 최고 성능의 민돌프 360 마지막으로 이제 본 논문인 가우시안 스플래팅인데요. 퀄리티는 높으면서 학습 속도는 수분대로 빠르고 렌더링 속도가 대폭적으로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빌리에이션 스터디입니다. 초기 가우시안 위치를 초기화할 때
SF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고 랜덤으로 초기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해 봤다고 합니다. 랜덤 위치로 초기화했을 때 이와 같이 배경의 퀄리티가 좋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타겟에 대한 이제 퀄리티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가우시안 스플릿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우시안 클론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에 대해서 실험을 실행하였었는데요. 스플릿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배경에 노이즈가 많아지고 학습 데이터에서 많이 포함된 영역에선 씬을 잘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경이 더 잘 표현하지만 학습 데이터에 많이 포함된 영역에서 퀄리티가 좋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클론을 안 하게 될 경우 수렴 속도가 느렸다고 합니다. 스플릿 클론을 못하게 될 경우에 부분적으로 하이 프리퀀시 피치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2021년 풀사라는 연구를 참조해서 카메라 앞에서 10개 포인트 후에 그레디언트를 무시할 경우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속도가 향상되는지를 확인하였었는데요. 퀄리티 지표인 PSNR 성능 하락이 11dB로 매우 컸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가우시안의 커베리언스는 XYG 세 개 축에 대해 다르게 최적화되므로 애니스트로픽 가우시안에 해당되는데요. 세 개 축이 같은 값을 갖도록 해서 애니스트로픽 성질을 없애고 아이스트로픽으로 만들어봤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퀄리티 하락이 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D 가우시안 스플리팅의 리미테이션과 솔루션입니다. 렌더링한 결과물을 보면 학습 데이터에서 주어지지 않은 영역에서 긴 타원 형태로 아티팩트가 발생하거나 블락 형태로 아티팩트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큰 가우시안을 만들 때 아티팩트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에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씬을 학습할 경우 GPU 메모리가 20GB 이상 필요로 하고요. 제 경우상 작은 씬의 경우 12GB GPU에서도 충분했었습니다. 이제 위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적혀져 있는데, 이제 프린시팔 컬링 어프로치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아티팩트들을 없앨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주얼빌리티 알고리즘을 쓰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해석은 안 됐지만 suddenly switching, depth blending, other 이 부분이 심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봐서 뎁스 정렬과 알파 블렌딩을 각각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빠르게 스위칭하면서 병렬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티팩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레귤라이제이션을 하면 될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3D 가우시안 스플리팅에 대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